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영화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씬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포를 풀 시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방송이 시작됐네요. 방송이 네. 시작됐어요. 2주 동안 특집이어서 못 뵀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제 좀 생활화되고 있어서 예,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마음속으로. 네,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영화계 소식 타격이 크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덧 거의 이제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관객 수가 또 얼마나 더 줄었습니까? 근데 정말 이 우려는 맞지 않길 바랬는데 그 우려가 계속 현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극장 관객의 80%가 증발했다. 증발이란 표현이 뭐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하루에 뭐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전체 관객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뭐 이거는 정말 극장 관계자들, 영화 관계자들 굉장히 좀 엄혹하고 참담한 상황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 개봉을 해서 거의 한 달째 1위를 하고 있는 작품이 총 관객 수가 50만 명이 안 된다거나 50만 명이 안 된다거나.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같은 경우도 맞아요. 결국 60만 명이 안 되는 정도로 극장에서 이제 VOD, IPTV로 서비스를 넘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좀 보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화들 봐야지 하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갈 일이 없으니까. 가실 수가 없죠, 진짜. 안타깝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개봉하려던 영화들도 뭐 다 미뤄지고 있고 촬영 준비하다가 뭐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언제쯤 우리가 좀 좁혀도 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점을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들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월이나 6월 정도부터 큰 영화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조금 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에 개봉하기로 했던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도 12월 23일로 개봉일을 옮긴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뭐 벌써 이미 개봉이 됐었어야 하는 뭐 콰이어트 플레이스 2 같은 경우도 9월 14일. 그리고 디즈니 영화들이 지금 거의 순차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뮬란은 밀렸었는데 아무래도 블랙 위도우는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블랙 위도우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이 다 올해 연말 가까이로 순차적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왜 마동석 배우 안젤리나 졸리 출연한 이터널스가 원래 올해 11월 개봉이었었는데 그 작품은 아예 해를 넘기게 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해외 영화들 상황은 이렇고 국내 영화들 같은 경우는 개봉을 단순히 좀 미루는 걸 넘어서서 촬영 자체가 중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이나 가을 혹은 겨울에 텐트폴 영화들, 규모 크게 시작하는 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해외 로케이션 지역들에 아예 출입 자체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송중기 배우 주연의 보고타 같은 경우도 콜롬비아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다 중간에 돌아왔죠. 중단하고 다 돌아왔고요. 하정우 그 주지훈 배우가 주연하는 피랍이라는 작품 이 작품도 해외 로케이션 3월 초에 3월 말 정도에 크랭크인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이 작품도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황정민 배우 현빈 주연의 교섭이라는 작품도 일단 국내 촬영을 좀 먼저 하자라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아직 촬영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씩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지금 갈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힘든 분들 이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하루하루 또 이제 사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타격이 오는데 사실 가장 큰 타격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지연되는 거는 제작사에서 무조건 100%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인건비들을 줄여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한 영화에 투입돼야 하는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당장 생계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규직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큰 영화들이 배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개봉이 밀리면서 생기는 타격들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중소배급사 같은 경우 혹은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관객들을 모아야 하는 이런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자금을 많이 벌어두고 버티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가 돌고 돌면서 수입이 생기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바로 또 인원 감축이나 긴축 재정에 들어가고요. 그 영화들을 또 홍보했던 홍보 대행사들도 긴축 재정이나 뭐 심지어 폐업, 뭐 인원을 감축 이런 부분들이 한 3월 한 달은 열심히 버텼던 것 같은데요. 4월 초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좀 속속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힘든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라면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확실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문 닫는데도 정말 생길 것 같아서. 이 상태가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쳐다보면 영화사들은 이제 큰 영화 배급 투자 배급사들과 아주 작은 중소 배급 그 회사들이 사실 함께 영화를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데 이 작은 회사들은 사실 3개월 버티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처음에는 6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영화인들이 당연히 대책을 좀 뭐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연하인 연대 측이 오늘 영화산업지원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지금 한국에서 영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이 영화 산업이 어떻게 정말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 영화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연대회의가 오늘 7가지 정도 이러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방법을 그냥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영화 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유예한다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속속 무너지고 있는 영화계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7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용들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달라. 뭐 예를 들면 영화 발전 기금 징수 같은 경우도 뭐 언제까지 유예가 아니라 금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완전히 면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예 되게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제안들이 지금 당장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냐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테니까. 협의를 하는데 그게 또 한 달, 2달? 그러면 사실 그 사이 동안에 정말 이 산소호흡기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좀 긴급하게 재정들을 그 국민의 삶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 영화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빠르게 그리고 되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화인들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편집장님.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처음에는 잘 버텨보자 힘내다가 지금은 사실 요새는 어디 전화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어렵죠. 그러나 이제 4월 초부터는 또 새로운 소식들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특히 사냥의 시간 같은 작품들이 또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으니 그런 방식들이 현재 영화계에 필요한가,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영화관을 안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변화들이 있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사냥의 시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 극장에서 개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연되더니 결국은 넷플릭스에서 4월 11일 개봉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2월 26일 날 개봉을 하려고 했었어요. 2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계속 뒤로 밀렸을 때 극장에서 개봉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틀빅 픽처스가 이제 투자 배급사인데 결국 넷플릭스와 협의를 통해서 한 비용을 120억에서 15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비용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배급
권을 넷플릭스로 넘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걸 극장에서 이미 해외 배급을 하기로 했던 회사와 이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을 간다 얘기가 되게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가 다 같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4월 1일 다행히 좀 좋은 소식이 들린 건 좀 이견도 좁히고 긍정적인 방향들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영화 기다리셨던 분들은 4월 11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영의 시간 간단하게 어떤 건지.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그 스페셜 갈라에서 또 초청이 됐던 작품이고요. 이재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그리고 윤성현 감독이 함께합니다. 윤성현 감독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거의 한 10년 다 됐네요. 벌써 이 독립영화계에 아주 뜨거운 물음을 던진 그 작품이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작품인데 잠깐 조금씩 흘러나가는 스토리를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뜨겁고 몰입감이 강한 영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배우들이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이어서 이제 구조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생활 방식도 바뀌듯이 산업 구조도 다 바뀌고 지금 결국 극장 안 가고 넷플릭스로 가는 이런 과정들 다들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이게 약간 좀 고착화된다고 할까? 어떤 큰 변화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예측 자체는 두 가지로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극장에서 이 OTT 서비스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관객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짧아진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대신 그렇다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극장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예측들이 지금 현재는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문제가 제일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2주 만에 만나서 더 반가웠던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